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이제 VS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S 코드는요, 인터넷 이제 구글에 간단히 VS 코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제 버전과 그리고 자신의 OS 운영체제에 맞는 그 VS 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로 이제 만든 것들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런 창들이 오픈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환경을 이제 VS 코드 ID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저희 베이스라인을 이제 켜서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그 실행하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 메인 창에서 이렇게 파일을 오픈한다거나 이제 폴더를 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네, 실행했었으면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폴더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코드가 있는 곳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코드 익스플로러에다가 이러한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넣으시고 이제 기존에 있던 구조대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파일에서 이제 뉴 폴더, 오픈 폴더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이디에 처음 그 베이스라인을 오픈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고 이렇게 코드를 이제 그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이제 값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맵 그런 그 익스텐션들로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 아이디를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트레인 것들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이제 이것들을 코드를 실행하는 그런 환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처음 이 아이디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익스텐션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처음 저는 이거에 VS 코드를 쓰고 있었던 거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나 이런 테마들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면은 적용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모두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익스텐션이 이제 파이썬을 검색하면 맨 위에 있는 이게 파이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주피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포매팅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얘를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거나 파이썬 코드를 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원하는 테마를 설치하고 싶다면 이렇게 테마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드라큘라 테마라고 해서 요거를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테마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를 이제 아마 적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아마 이런 화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지금 아까 보여드린 요 창은요. 이제 커맨드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어떻게 켤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커맨드 팔레트라고 두는 컨트롤 시프트 A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테마를 입력하면 이렇게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팅을 변경하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팔레트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했다면 이제 파이썬을 이제 실행하는 것들을 이제 해봐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VS 코드에서 사용할 파이썬의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위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인터프리터란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나콘다나 혹은 그냥 파이썬 아이들 버전 혹은 뭐 파이엔v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파이썬의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이썬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있는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이썬 옆에 이렇게 인터프리터를 누를 수 있는 요런 그 창이 있습니다. 이걸 아마 제가 이걸 누르지 않았으면 이게 설정을 미리 안 했으면 셀렉트 인터프리터라고 아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미니콘다라고 해서 아나콘다 조금 작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 미니콘다의 이제 그 환경 테스트라는 제가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이썬을 이제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테스트라는 이제 그 파이썬 가상 환경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콘다를 하셨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기타 파이썬 환경을 설치하셨다면 웬만해선 여기에 인터프리터 패스 자동으로 이렇게 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만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환경에서 실행하고 싶다를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누를 수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커맨드 팔레트에서 인터프리터를 이제 입력하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팔레트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까지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리듬에 있는 이 리퀘어먼트를 설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미리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않고서는 파이토치나 이런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터미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뭐 이 자동으로 이렇게 아까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가상 환경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터미널에 가상 환경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편하게 콘다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넘파이 같은 거를 설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알아서 가상 환경이 만들어주고 연결되는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그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터미널을 이제 실행해서 그 연결된 가상 환경에 그거를 이제 가상 환경 연결된 터미널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터미널을 새로 열고 싶으면 이 플러스 버튼으로 하나를 더 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터미널까지 오픈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까지 이제 설치가 됐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실행해보는 것들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전 같았으면 그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코드가 있고, 주피터를 이제 아까 그 인터프리터 거기서도 어떤 환경에서 실행할지에 대한 인터프리터 설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는 이제 그 주피터 셀을 이제 Shift 엔터를 누르면서 실행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런 ID 환경에서는 실행을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리듬에 있었던 이 python train.py 이렇게 실행하는 러닝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줘서 이거를 실행해라라는 어떤 하나의 명세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저와 따라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Run and Debug라는 이런 Shift Alt를 누를 수 있는 이 창에서, 태그 창에서 누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창이 이런 표시가 뜰 거예요. 처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create launch json 파일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파이썬 ID 환경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행할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VS 코드 폴더에 런치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생기게 돼요. 이것들로 이제 이 명세대로 실행해라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이게 되니까 네, 한번 같이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런치 제이슨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코드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현재 내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 이 실행하고 있는 요 편집기를 실행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희가 원하는 지금 train.py를 실행하자를 만을 일단 먼저 하는 명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트레인이라고 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장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레인이라는 컨피그레이션 디버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렇게 네, 컨피그레이션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트레인 테스트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뭐 트레인을 하고 싶다. 트레인이라고 하면은 트레인에 대한 이제 그 실행 과정을 넣으면 되고 만약에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테스트에 대한 실행 과정을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트레인 테스트가 합쳐져 있죠. 저희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네들을 이제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짠 다음에 트레인은 어떻게 실행해라. 테스트는 어떻게 실행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테스트는 잠시 보류해두고 트레인만 먼저 어떻게 실행될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드미에 저희가 이렇게 파이썬에 이런 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서 동시에 보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동시에서 오른쪽 드래그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놓으면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실행할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train.py가 되겠죠. 네, 그래서 train.py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ain.py가 이렇게 있으니까 train.py를 여기랑 이렇게 같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컴피그와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얘네들을 추가해줘야 돼요. 그것들을 args라고 합니다. 이렇게 args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args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args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컴피그와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 그 arg를 그 아규먼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 실행 부분 있죠. 이것들을 이 명세랑 이 실행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언제든 이렇게 매번 입력하지 않고 요것들의 이 만들어진 명세로 이 재생 버튼만 계속 누르면 이거를 그냥 언제든지 이거에 대로 실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먼저 만들어 두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에러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반드시 네, 이렇게 띄어서 컴마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런치 제이슨까지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트레인을 실행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그 어떻게 실행을 하게 되냐면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도 돼요.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컨다 액티베이트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테스트의 환경으로 다시 우리가 설정했던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결과와 이렇게 로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환경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요런 지금 명령어 있죠? 똑같이 이렇게 train py에 이렇게 gnly 그 config 그 경로까지 여기에 설정한 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이 동시에 설정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실행해주고 알아서 이렇게 돈 다음에 이제 해주니까 그냥 수정하다가 이제 재생 눌러서 이제
러닝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run and debug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생 버튼은 디버그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가 디버그라는 거를 잘 모르는데 이게 디버그를 한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여기 이렇게 AR 아규먼트를 실행한 대로 우리가 그냥 아규먼트를 적은 대로 실행을 한 것뿐인데 대체 디버그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버그라는 거를 어떻게 하게 될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버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있는 트레인 API에서 코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옆에 그 숫자 옆에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뭔가 따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들을 한번 이 라인에 대한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 디버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디버그가 하나씩 실행을 하다가 요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리에서 멈추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뭔가 펄서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 중간에 멈춘 상황에서 변수들이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요 창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이 보이시죠? 이런 컨트롤 패널이 표시돼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 스텝 오버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요 라인이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 parse의 parse known args라는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rgs라는 이 변수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args의 성분인 config가 있어요. 이 config가 이거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args config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 그게 바로 요거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지금 flags라는 것에 이것과 똑같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디버그를 하면서 args에 있는 값이 뭔지 모르지만 하지만 디버그를 통해서 이렇게 중단점을 잡고 라인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rgs config가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라인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디버그를 이제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어떤 변수가 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피터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ID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지를 하고 이제 다시 원하는 대로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디버그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디버그는 좀 더 이제 다음에 가서 또 하는 방법을 또 이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디버그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디버깅을 하게 되면 조금 코드의 실행이 이전보다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버그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좀 그 버튼이 좀 없어서 불편하긴 한데 그 아까 커맨드 팔레트 있죠. 커맨드 팔레트에서 without을 검색하면은 start without debugging이라고 있어요. 다시 run with debugging 이것도 이제 해당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디버깅 없이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디버깅을 하는 것보단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필요하다면 이 버튼으로 디버깅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without debugging을 찾아서 without debugging을 해서 디버깅 없이 실행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버깅도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베이스라인 코드가 실행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맨 밑에 parsing argument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parse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치 제이슨에서 썼던 것처럼 이 ARGS를 썼잖아요. 이런 글을 제가 아규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 함수를 우리가 트레인 파일을 실행할 때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아규먼트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리드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train py config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파이썬 뒤에 이렇게 인자를 이렇게 아규먼트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규먼트는 왼쪽에서 순서대로 이 실행한 파일 그다음에 넣었던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아규먼트가 그 실행하는 그 변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0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두 번째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 argpass라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이 라이브러리는요. 이런 것들을 파싱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config에 있는 요 옆에 있는 이 그 add 아규먼트 다음에 있는 변수 네, 이거를 파스를 해서 이렇게 언더 하이픈 두 개를 써서 컴퓨터를 한 이 그 내용을 파스해서 그 뒤에 오는 이것들을 그 가져와라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이거를 바꿔가지고 해볼까요? 지금은 config에 있는 GNN-YAML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그 아까 런 디버그에서 만들었던 요거를 뭐 그냥 뒤에 123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제 중단점을 찍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어요. 네, ARGS에 있는 걸 보면 되겠죠? ARGS를 보니까 ARGS에서 이제 parse 놓은 ARGS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추가한 것들이 이제 파싱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config에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버그를 활용해서 이제 뭔가 코드나 변수가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config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config YML을 넣어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ARGS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config에 넣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이름들은 어떻게 정해지냐? ARGS config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냐? 그리고 ARGS 또 뭘 넣었냐면 pre-trained 모델을 넣었어요. 이렇게 pre-trained pass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지금 땡땡 표시의 뒷부분에 있는 게 변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ARGS에 이 뒤에 있는 것 pre-trained pass를 넣으면 지금 이 값은 얘 넣었던 이 add 아규먼트로 넣었던 뒤에 있는 스트링의 값이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pre-trained pass를 넣고 여기 똑같이 넣으면 돼요. 이걸 넣고 싶다면 pre-trained pass를 넣고 뭐 my test pth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경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네, 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변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중단점을 찍고 이렇게 되면은 네, 패스에 어디냐 패스에 네 mytest.pth 아까 런치제이스에 넣었던 요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건 아규먼트로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제어하고 그리고 config에 어떤 파일을 넣었다, 뭐 pre-trained pass에 어떤 걸 넣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줘서 네, 이것 넣은 결과에 따라서 이 train.py를 제어해라 라는 데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패스를 알게 되면은 제가 이제 pre-trained pass를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이제 부분에서 모델에 pre-trained pass가 있을 때 이렇게 로드를 하는 것들의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gpass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argpass는
주피터를 굉장히 많이 써보신 분들은 좀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 게 주피터는 굳이 이런 아르파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저희가 IDE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코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면서 네, 잘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간단하게 또 parser에다가 또 추가를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에폭을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두고 타입을 뭐 인트로 이렇게 잡아 두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 컴피그의 GNN 이거에다가 에폭을 넣어놨지만 내가 자유자재로 내 명령어에 의해서 에폭을 조절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 에폭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에폭을 넣은 다음에 런치제이슨에서 에폭을 이렇게 ARJS를 넣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에폭을 조절해서 파이썬을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헬프를 이렇게 추가 바꾸고 뭐 에폭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또 에폭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쓰냐면 또 ARJS에 에폭 이렇게 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이것과 동일해지니까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parse 아규먼트를 써서 ARG parse를 쓰는 법을 알게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요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메가 컴프라는 이런 저 라이브러리를 보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거였냐면 지금 컴피그스에 있는 GNN 그 YAML 요 야물 파일이 있죠.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그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미리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어떤 여기가 머신러닝 실험을 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써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트레인 파라미터들을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것들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YAML에다가 원하는 사용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런 오메가 컴프 같은 좀 라이브러리로 YAML 파일을 바로 파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얘의 그런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훈련을 제어하는데 파이썬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GNN을 보시면 데이터셋은 어떤 것이고 트레인 파라미터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야물 파일로 만들어 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로드를 해서 오메가 컴프를 통해서 로드를 하게 되면 플래그스라는 여기에다가 요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서 디버깅을 해보면요. 플래그스에 있는 파일들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플래그스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길게 좀 보이는데 모델 그다음에 그래프 인카운트 파람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그래서 요것들이 실행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GNN 야물 파일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돼 있죠. 트레인 파람스가 또 있고 저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다 파일에 있었던 정보들이 다 이렇게 저장돼서 들어가게 자동으로 이렇게 파싱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사용하는 거 쉽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플래그스에 있는 것을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트레인 파람스를 쓰고 싶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맥스 타임을 이렇게 가져오면 얘는 어떤 값이 되냐면 24라는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있었던 거를 자동으로 파싱하는 기능을 가진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간편하게 이렇게 훈련에 대한 명세,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실험하는데 편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디렉토리 outDR이라고 되어 있는 플래그스 마찬가지로 GNN에서 가져온 요 outDR을 의미하겠죠. 리절트를 가져와서 이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 폴더를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OS make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둬야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저장할 때 막 여기저기 막 그 체크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설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조금 이게 좀 추가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OS 패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이거를 굳이 이렇게 if not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exist ok에 true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존재하면은 만들지 말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만드는 걸로 네, 바꿀 수 있어요. 사실 if를 쓰는 것도 두 번 쓰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make dirs에 exist ok true를 하게 되면 있을 땐 만들지 않고 없을 때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시드를 고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머신러닝을 계속 학습을 할 때 이거를 재현성 있게 계속 똑같은 결과가 재현이 되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섞는 시드를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필요한 시드들을 고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GNN 같은 경우에는 GPU를 사용해야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GPU 셋업, GPU 있는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GPU를 이제 쓰게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YAML 파일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YAML 파일에다가 GPU에 이렇게 사용하고 아이디는 GPU 몇 번째에 있는 GPU를 쓸래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YAML 파일에 넣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GPU의 사용 여부는 좀 다이나믹하게 변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parser의 add argument에 GPU 옵션을 추가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GPU 셋업에서 이런 식으로 GPU를 쓸 때는 토치의 디바이스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GPU까지 그 다음에 뭔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라인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죠. QM9 DTGL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것들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데이터셋 내용들이 이 QM9 데이터셋 PY의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토치 유티스 데이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토치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플래그할 수 있는 데이터 패스는 저희가 넣었던 데이터에 이렇게 설명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넣는다는 걸 보셨죠. 그래서 데이터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이제 데이터셋으로 사용해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모드를 트레인으로 해놨는데 트레인을 모드로 바꾸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Y에 get 아이템이 저희가 데이터셋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 트레인 경우에는 타겟까지 같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걸로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테스트인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Y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은 이 데이터셋은 이제 Y랑 타겟 값이 같이 나오는 데이터셋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레인 밸리데이션 랜덤 스플리트라는 함수를 제가 이 데이터셋에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이 데이터셋을 두 개의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구현을 해둔 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셋에 토치에서 제공하는 서브셋이란 기능을 썼어요. 이 서브셋이란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위에가 트레인으로 사용할 이 인덱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만약에 10만 개면 뭐 8만 개 정도의 랜덤으로 트레인으로 쓸 인다이시스를 뽑은 걸 의미합니다. 밸리데이션은 마찬가지로 그 뺀 비율만큼 밸리데이션 인다이시스를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두 개의 서브셋 부분 집합으로 나눴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또 이렇게 만들고 밸리데이션 셋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플리트를 만들어서 서브셋을 구현하는 걸로 활용하면은 기존의 데이터셋은 그대로 두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분리해서 인덱스만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몇 번 그 변경하면서 해보시면은 금방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굳이 데이터셋을 두 개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학습을 위한 우리가 그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 데이터셋 워커죠. 이런 것들을 로더를 만들 때 트레인 로더, 밸리데이션 로더로 나눠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넣어서 로더를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콜레이트 FN도 데이터셋 안에 제가 구현을 해뒀습니다. 이제 콜레이트 FN이라는 것들을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치 샘플, 배치 작업을 할 때 배치마다 적용할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얘가 샘플이라는 게 배치 사이즈만큼 되어 있는 그 데이터고요. 얘네들을 실제로 데이터셋 안에서 구현을 해둔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셋에 콜레이트 FN을 쓸 수 있게끔 구현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 게 장점이 있는 게 데이터셋에 있는 콜레이트 FN을 쓰기 때문에 뭔가 두 개 만들지 않고 데이터셋에 미리 구현을 해두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와 이렇게 밸리데이션 로더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인 밸리데이션을 나눈 게 얘네들은 이제 답이 있는 애들이고 그것들을 스플릿을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바뀌지 않지만 테스트는 답이 없는 친구고 파일 네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따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드도 테스트로 바꿔가지고 테스트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타겟 값은 나오지 않는 걸로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로더에다 넣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 데이터의 콜레이트 FN, 그러니까 모드를 테스트로 했기 때문에 이거의 콜레이트 FN은 테스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레이트 FN을 데이터셋 안에 구현을 해두시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 트레인의 데이터셋이면은 요게 나올 거죠. 모드가 트레인이기 때문에 이 모드가 이 데이터셋이 트레인이기 때문에 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의 콜레이트 FN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각각의 이런 데이터셋에다가 함수를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까지 실행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셋이 잘 나눠졌고 테스트셋도 잘 나눠져서 이렇게 사이즈가 적용된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데이터셋을 구성하면은 조금 관리하기 쉽게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모델을 가져와야 되고 플래그에서 있는 그래프 인코더 파라미터 GNN YML에 있는 이거대로 만들어지는 모델을 여기다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마 많이 다른 것들로 변경하시거나 해보면서 실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구현체를 가져오고 이제 재학습을 해야 된다 혹은 그럴 때 프리테인드 된 경로가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아까 그 ARGS에 있는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로드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러 로스나 옵티마이즈나 이런 것들 스케줄러까지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좀 저희가 이 부분을 그 베이스라인에 있던 부분이랑 조금 다른데 이걸 좀 더 좋은 뭐라고 하죠? 좀 편리하게 좀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한 것들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적용해서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익스페리먼트 네임이라는 게 안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따로 컨피그레이션 저장하는 것들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저희가 추가한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이 베이스라인이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것은 에폭별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실험할 때마다 걔네들이 이렇게 그 체크 포인트들이 이름이 같아서 얘네들이 그렇게 되죠. 그 컨피그레이션이 덮어지죠. 그
체크 포인트들이 덮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익스페리먼트 실험의 이름을 설정해 두면 실험을 할 때마다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지 그거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페리먼트 네임을 만들어 두면은 리절트에다가 실험한 폴더들이 쫘라락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을 변경할 때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실험 이름은 이렇게 픽스해둬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아규먼트에다가 실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이나믹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좋고요. 아무튼 실험 이름을 만드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실험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이다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세이브 패스를 우리가 실험한 폴더 안에 넣는다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엑스페리먼트 네임의 이 새로운 이름으로 폴더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os make 디렉토리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많은 실험을 진행하게 됐을 때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에러가 있는 게 이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써가지고 실험을 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체크 포인트가 어떻게 실험이 됐지 하는 것들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트레인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그 배치 사이즈는 뭘로 했지? 혹은 웨이트 디케이는 어떻게 했지? LR은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했는지를 같이 저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베이스라인에서 잘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이름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config yml을 이제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실험은 이 야물 파일에 그것대로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체크 포인트를 새로 보더라도 이거는 실험이 요 명세서대로 실험이 됐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두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나중에 진짜 그 엄청 실험 결과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폭을 우리가 설정한 에폭을 돌면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에폭을 각각 실행하는 것으로 구현이 돼 있죠. 이제 이 파일 네임에 있는 에폭들도 마찬가지로 그 체크 포인트들도 이렇게 여기 세이브 패스에 있는 그 익스페리먼트 네임 폴더 안에 저장되도록 만들어지면은 실험 관리를 좀 더 간단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전에 그것들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게시판에 이제 밸리데이션 베스트 밸리데이션에만 저장하는 것 코드가 이제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자면 지금 밸리데이션 에폭에서 뭔가 베스트 밸리데이션일 때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밸리데이션 에폭에 아무것도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이 토탈 로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리턴을 해두시면 우리가 밸리데이션 로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여기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간단히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베스트 로스를 이렇게 전원해두고 이거를 뭐 제일 높은 숫자로 해두면은 이제 베스트 로스보다 이제 로스는 작아야 되니까 벨로스가 작다면 이렇게 작다면 이제 세이브 베스트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좀 해볼까요? 해보면은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에폭이 아니라 베스트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베스트는 계속 덮어져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있어야겠다. 베스트 로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베스트란 이름으로 토치 세이브가 모델 스테이트 디렉트를 저장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베스트일 때 얘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과정들이 로직이 간단하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파이토치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파이토치가 원래 이런 자유도 높은 프로그램
그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렇게 직접 구현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근데 익숙해지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라서 크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베이스라인의 마지막은 테스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레인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트레인에 오버피팅된 상태에서 모델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를 만들 때는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다르게 색다르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베스트 모델을 저장을 하는 걸 구현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아까 그 모델 로드 스테이틱 이걸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ARGS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만들었던 베스트 모델 파일 네임의 베스트 모델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 파일 네임의 그 패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델 패스를 로드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베스트는 계속 덮어 써주니까 똑같이 베스트 모델이 저장이 될 거예요. 얘네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저장하는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이제 베스트 모델로 테스트한 것까지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실행을 했을 때 전부터 하나 에폭대로 실행한 다음에 베스트로 만들어진 베스트 모델 웨이트로 테스트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같이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규먼트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좀 편리한 점, 이런 것들 소개해 드렸고, 데이터셋도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train.py에 테스트가 있으니까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테스트는 나중에 내가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테스트를 따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test.py를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직접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IDE를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실행할 때 이거 추가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하고 이거를 테스트로 변경하면 되고, 그에 따른 아규먼트를 넣었다면 아규먼트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한 디버그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영상에서 이 편집 ID를 쓰게 되면 또 재사용성 가능하도록 코드를 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테스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에 있는 이 에런 로스를 재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도 뭔가 답이 있었다면 에런 로스를 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2MP라던가 이런 GPU 셋업 같은 경우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기다가 utils라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의 코드를 이제 만들어 둔 것만으로도 이 트레인에서 이 utils를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장해 두면은 GPU 셋업을 이렇게 GPU 셋업을 가져와서 얘를 쓰지 않고 utils에 있는 GPU 셋업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이렇게 해놓으면 GPU 셋업을 테스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재사용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도 굉장히 이렇게 그 좀 여러 번 치지 않아도 되는, 길이가 길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만들게 되면은 좀 더 나만의 코드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역할에 맞게 파일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되면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만 실험을 하면은 사실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실험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이것들을 자동으로 실험이 되게끔 뭔가를 구성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주피터가 원격으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주피터로 뭔가 자동 실험을 구성한다거나 나중에 에메롭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주피터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아그파스를 잘 만들어 두고 이렇게 실행되게끔 해뒀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리듬에 있던 것처럼 이 명령어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네, 잘 구성하기가 편리하죠.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이제 IDE에서 실행하는 과정들을 네,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디버깅을 해보면 아까 포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단점이 이렇게 포문 안에서도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LJS를 다 넣어버렸으니까 빼야겠죠. 이걸 빼고 다시 진행을 해보면 트레인이 진행되는 동안에서는 이게 되지 않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중단점을 바로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트레인 에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지금 현재 프레드를 걸어버리고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보는 걸 또 실행해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이토치라서 가능한 디버깅 방식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프레드랑 로스 값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프레드랑 로스 값을 우리가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얘네들의 쉐입,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128 바이 1이라는 걸로.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에러가 떴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디버깅이 굉장히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파이토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프레드 로스가 바뀌는 것과 그리고 좀 중간에 에러가 있을 때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뭐 사이즈나 혹은 값이 변경됐을 때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디버깅을 파이토치를 쓰면 이 디버깅을 너무 편하게 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로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제가 VS 코드를 가지고 파이썬을 이렇게 해보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이거를 해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사용하는데 어색할 것이고 또 하면서도 에러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런치를 만들고 명세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에러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배우고 알고 나면은 정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프로젝트화하고 그래서 다시 뭐 깃허브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배포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죠. 이 코드 그대로 이제 배포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코드를 줄 때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이고 이런 프로젝트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한 번쯤은 써보는 것이 앞으로의 이런 실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러닝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굉장히 좀 말이 좀 빠르거나 아니면은 좀 급하게 이렇게 씩씩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돌려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따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 이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저나 혹은 저기 어디죠? AI 팩토리 게시판에다가 저를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에러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나만의 이런 이거 전체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네, 뭐 ML 그냥 관련된 네,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자기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러닝 콘텐츠로 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